뉴욕 증시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과 소비 심리 지표 부진으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는 4월 만에 만선을 다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미 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소비 심리 부진 여파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금융주가 약세를 주도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1.5% 밀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9월 산업생산 호조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배럴당 78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2% 올라 78달러 53센트에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증권거래제도 운영과 함께 방만 경영 여부에 대한 감사가 집중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흘 만에 다시금 만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이 속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표 쪽에서 보면 산업 생산은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지표는 악화된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에서 나문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미 있는 피겨인 다우 만선이 사흘 만에 다시금 무너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가 그 고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그 강한 모멘텀을 발판을 형성해야지 한 단계 지수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선이 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주 연속 상승하는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선 기업들의 실적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빴고요. 경제 지표도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빴던 것이 지수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그래프를 일단 보시면요. 예. 그 일봉을 보시겠는데 지금 주가가 연중 그 지난 1년간 한 5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점에서 50%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출렁거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장중 출렁거림이라든지 이 지수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분봉을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황인데 그 오전에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오후에 조금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다우지수는 0.67%, 나스닥은 0.76%, S&P 500 지수가 0.81%,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은 2주 연속 플러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앞서서 그래프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출발부터 약세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위시한 여러 굵직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악재가 개장 초부터 매물을 불러들였는데요.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기업 실적, 그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종합 상사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소비재 관련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천 개의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이 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4% 하락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그 금융 대표주죠. 미국 최대의 그 대표 은행주입니다만은 손실액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손실액이 거의 두 배로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4.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또 IBM은 그 전자 대표주죠. 전자기기 대표주인데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연간 이익 전망치는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AMD, 인텔의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 AMD가 3분기 손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전망 기대에도 미흡하고
그래서 7%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구글은 다만 그 요즘 한 그 업종에서 그 잘 나가는 업종이 있다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 전자 IT 부분주들인데요. 네. 실적 기대치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특히 그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가 실적 발표 후에 그 리세션이 끝났고 M&A도 모색 중이라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함으로써 구글 인터넷 관련주들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사실상 구글을 제외하고는요, 계속해서 그 대출 손실이 지속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경기 민감주인 GE의 실적이 모두 부진한 것이 대형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았고, 지표 쪽도 크게 굵직한 지표 2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로 놓고 보면은 크게 혼조세였는데, 사실상 호재로도 부각이 못 되고, 악재가 호재를 덮는 그런 양상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소비재 관련주에서 실적이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IBM, AMD, 구글이라든지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이 미국의 소비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줬고요. 여기에다가 확인시켜 준 것이 이제 미시간대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69.4로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부진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9월의 산업 생산은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재고를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생산은 재고를 줄이는 상황에서 이제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9월의 산업 생산은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의 그 소비 이 태도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이 그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경제라든지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크게 열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제조업 생산 그 산업 생산이 큰 폭 개선이 있었던 것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쓰비시 UFJ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경기 부양책과 달러 약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제 다소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달러 약세는 뭐냐 하면 이제 달러 약세가 됨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정도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증시는 주로 소비가 생산, 제조를 눌렀던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지표 부진한 것이 산업 생산 증가의 어떤 빛을 좀 바라게 했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인텔과 JP 모건 체이스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1년 만에 만선을 회복했던 다우지수가 다시금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부진한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사흘 만에 만선을 잃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또 3분기 어닝 시즌 3주 차를 맞게 되는데 역시나 이번 주 증시 분위기도 역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번 주에도 이제 이번 주는 미국 기업들 대표 기업들의 실적 주라고 할 만큼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한 75개 정도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장중에 좀 많이 장중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많이 발표가 되는데 좀 투자자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을 보면은 좋은 실적과 나쁜 실적이 지금 상당히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그 애플이 발표가 되고요. 기술주의 그 IBM과 경쟁하는 애플이 발표가 되고 화요일에는 코카콜라, 제약주인 생활주 두퐁과 제약주 화이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그 기술주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보잉과 원자재주 프리포트 맥모란과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에서도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에는 3M과 그 AT&T, 다우케미컬, CS라든지
이 맥도널드, 머크, 트래블러스 이제 업종에 관련 없이 이제 그 여러 전 업종에 걸쳐서 지금 실적이 발표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지막에 주요 기업으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기술주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낮게 밀리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본 소비재들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에 그 몇몇 그 은행주들도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몇몇 기업들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이제 장 그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소비재라든지 기술주 분야에 있어서는 예상치보다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우지수가 만선을 재돌파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역시 실적만큼은 못하겠지만 역시나 증시의 또 다른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그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로 경기 지표가 나눠져 있는데요. 예. 한 10가지 정도 경기 지표 관련 경제 동향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19일 월요일에는 10월 주택건설 체감 경기 지수가 발표되고, 화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 날 같은 날 발표되고, 9월에 주택 착공, 9월에 착공 허가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이제 물가 지수와 그 다음에 주택건설 체감지수 이 두 가지와 함께 수요일에는 이제 베이지북,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 실업에 관련 그 실업률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그 건수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는 동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9월 선행지수가 목요일날 발표하게 되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게 세 가지 중에 그 주택건설 지표도 이번에 세 가지나 발표가 되는데, 주택건설 지표는 지난번보다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는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배럴당 1.2% 올라 이제 78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소식은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FTA를 맺은 칠레 관련 소식인데, 농수산물 분야에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지금 FTA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칠레 FTA를 맨 처음 맺었는데요. 그만큼 그 FTA에서는 그 상징적인 국가이거든요. 네. 이런 칠레가 그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측에게 그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오랫동안 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혹 한미 FTA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해가지고 관련 사실을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세부 내용을 보면요, 칠레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부 등에요,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과 낙농 분야에서 한국 측에 추가 개방을 요구해왔고요.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 FTA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왔습니다. 곧 칠레 정부는 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한 칠레 FTA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네. 1999년 12월에 양측 간의 협상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 후 2002년 10월에 수많은 논란 끝에 타결이 됐는데요.
그 당시 우리 측에서는 그 칠레와 FTA를 맺으면은 그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심한 반대가 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타결이 FTA 발표로 그 발효죠. 예. FTA 발효는 타결 후 2년이 지난 그 2004년 4월에 이뤄졌습니다. 늦어도 그 올 10월 중에는 그 칠레 정부가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11월에는 그 칠레 대통령 방한도 예정돼 있어가지고 네. 그 한칠레 FTA가 그 재협상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그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산물을 더 개방해 달라라고 지금 칠레 정부가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요. 아마도 그 우리 정부가 약속한 내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약속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그 칠레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건의 결말을 보면요. 그 사건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1999년 말에요. 그 첫 FTA 상대국으로 그 칠레를 꼽고 협상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FTA로 인한 개방폭이 너무 크면은 첫 FTA다 보니까 그 농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클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농민과 정치권의 그 반발을 우려해 가지고요. 그 농산물 그 400여 개 품목의 개방을 그 DDA 협상 타결 이유로 미뤘습니다. 즉 그 400여 개 품목은 일단 개방 제외를 해놓고요. 그 한마디로 그 민감한 분야에서는 DDA 협상을 보고 그 DDA 협상 결과에 맞춰서 재논의하자 예. 이렇게 그 한 것인데요. 문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양자간 무역 협정인 그 FTA가 확산되면서 그 DDA가 여전히 표류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일부에서는 그 DDA가 무산된다 이런 무산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칠레 입장에서는 그 무산될지도 모르는 그 DDA 협상을 기다릴 수는 없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우리 정부의 그 재협상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그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면요. 우리 측은 그 논의를 미룬 그 400여 개 농산물이 그 한칠레 FTA에서 그 한칠레 FTA 개방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기지만요. 네. 칠레는 그 여전히 협상 대상으로 보고 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 칠레 요구는 근거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칠레 정부의 FTA 재협상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난감한 정부가 그간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만약에 칠레 정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FTA 재협상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여파가 한미 그리고 한EU FTA 쪽에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여러 그 여파를 미칠 것 같은데요. 당장 이제 미국 측은 그 현재 그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그 한미 재협상을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얼마 전 가서명을 한 그 EU와의 FTA도 그 EU 일부 국가들이 그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미국이나 EU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 우리 정부가 그 칠레와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EU도 충분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문제는 그 우리 정부의 그 FTA 그 가속화 정책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정부는 그 칠레 정부의 요구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일각에서는 그 칠레 FTA 협상이 발효된 지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요. 그 농산물 등 일부 부분 재협상이 아닌 그 전 분야에 거쳐 다시 협상을 하자 이런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여하튼 그 칠레 정부의 FTA 재협상 요구가 그 이래저래 많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증권 쪽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우리 주식을 꾸준하게 매입을 해왔었는데요. 특별히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분 상한선을 채운 주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올 들어 그 한국 주식 사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분 상한선을 채워서 더 이상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할 수 없는 종목이 등장했는데요. 그 증권거래소에 따르면은 SK텔레콤의 경우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외국인 지분율이 그 상한선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그 국가 인프라인 그 정규 및 통신업체 지분을 49%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SK텔레콤의 그 외국인 지분율은 그 지난 16일 현재 그 4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상한선이 다 찼죠. 네. 이거는 아마 그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그 올 들어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100대 종목 가운데요. 그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것은 모두 79개에 달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 대형주 가운데 올 들어 그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그 대한항공의 그 외국인 지분율은 이달 16일 현재 그 23.71%로요. 올 들어 그 15.8%포인트나 늘어났고요. 그 GS건설의 그 외국인 지분도 그 48.13%로 올 들어 그 15포인트나 그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도 뭐 유한양행, 현대건설, 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그 두산, 그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외국인 지분이 지난해 말에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SK텔레콤 그리고 대한항공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늘어난 종목도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올 들어 계속해서 차곡차곡 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많이 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그 우량주 순매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 외국계 증권사가 그 혹평에 가까운 보고서를 내놓고 그 주식을 매입하는 사례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네. 올 들어 그 지난 주말까지 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이제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올 1월부터 그 지난 주말까지 그 삼성전자를 그 3조 6천억치나 순매수했거든요. 또 삼성전자에 이어서 그 포스코가 그 2조 2,60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요. 이 밖에 LG나 그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그 신한치즈 등도 그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1조 원 웃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그 우량주에 대한 그 외국인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 들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았다고 하는 삼성전자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자, 삼성전자가 바이오와 헬스로 신사업 분야를 조금 더 추가해서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는 이미 다 알려졌다시피 바이오 시밀러 쪽이고 헬스 쪽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 곧 나올 거란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기가 있거든요. 네. 혈액 검사기인데요. 혈액 검사기란 그 혈액으로 그 질병을 판단하는 기기인데요. 그 삼성전자가 개발한 그 혈액 검사기가 최근 이제 정부로부터 그 임상 승인을 득했습니다. 네. 그 상용화를 위한 거의 바짝 다가섰는데요. 삼성전자 헬스케어 사업도 이제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 연말이나 그 내년 초께 그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그 세부 진출 방안도 확정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주요 그 신사업 분야를 보면요, 크게 이제 바이오와 헬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 바이오는 뭐 지적하신 대로 그 바이오 시뮬러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제 그 자체 공장 건립을 준비 중이고 그 부지물색을 추진하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이제 의료기기들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 바이오나 그 헬스케어의 그 추진 속도를 고려해 볼 때요, 아마도 내년 초께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도 좀 챙겨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경제 분야에서 큰 일정들은 없는데요. 그 눈여겨볼 게 일단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20일부터 그 아세안 플러스 3 정상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의 그 동남아 순방에는 그 대기업 회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또 이 밖에 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일 그 FTA 국내 대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마도 그 이 자리에서는 그 한미우 FTA에 따른 그 피해 후속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에 2009년 그 대규모 기업 집단 및 소유 지배 구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그 20일에는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가요, 이번 주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과 좋지 못한 소비심리 지표 부진으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의 경우 0.7% 가까이 밀리면서 9,995로 맞춰 사흘 만에 만선을 다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생중시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